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현재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네. 아파트를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뭐 전세나 월세로 임대 거주를 좀 하고 계세요? 네, 전세로 임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파트를 좀 매수해도 괜찮은지 혹시 네.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강남구 논현동 언주역 근처에 네. 논현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2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세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논현동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2차를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좀 해도 괜찮을지 이사님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화 중에 이제 찾아보긴 했는데요. 지금 하나 꿈에 그린 2차를 전세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거주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네. 내 집 사고 시기가 싶으신 괜찮은- 거예요? 다른 호수 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집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그 의미가 아니고 지금 네. 전세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호수를 매수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호수를 네네, 매수? 호수거나 같은 호수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를 사려고요. 네. 아니, 왜 여쭤봤냐면 농담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니까. 네. 집을 굉장히 깔끔하게 내가 이제 비록 전세 임대자지만 집을 엄청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내 집에 대한 욕심까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자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는 주택은 없고 이제 그러면 첫 주택을 하나 꿈에 그린 2차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면은요. 우리 아파트는 지금 2006년 12월에 입주를 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세대 규모가 굉장히 작네요. 네, 네. 46세대가 표시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건들 자체도 굉장히 소량의 물건이 이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좋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아파트에 대한 이제 정보였던 것 같고요. 다른 면에서 이제 또 한번 짚어볼 텐데요. 보시면 지금 이 주택을 내가 꿈에 그린 2차를 매수한다 안 한다 이걸 결정하는 게 과연 내가 지금 매수를 했을 경우에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조정이 될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르게 될까 내리게 될까. 물론 오르게 될 것 같으니까 매수를 고민하시는 거고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셨으니까 이 꿈에 그린 2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이 집의 장단점에 대해선 네. 그래서 실제 거주해 보니까 뭐 역도 가깝고 뭐 세대수는 작지만 내가 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못 느끼겠다라고 하니까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첫 번째로 알아볼 게 미래의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건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래 주택의 가격의 결정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저는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이자 거의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있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일자리 같아요. 일자리. 네,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여기에는 이제 그게 그래서 역세권인지 아닌지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일단 어른들 대부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 공부를 잘 해야 그나마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리고 비교적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고 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다 일자리에 연관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은요. 미래의 주택 가격을 결정할 거라고 제가 감히 단언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 운전도 내 차도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제가 운전을 안 하거든요. 네, 입력해놓고 그냥 가잖아요. AI로 자기가 다 가거든요. 그렇다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운송기사, 어떤 운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물론 그게 직격탄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렇게 세상이 변해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정보화가 되면서 단위 면적당 근무하는 이렇게 좀 어떤 그 직원 수가 이제는 사람들이 할 일을 대규모 컴퓨터라든가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실제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평 규모 공장에 뭐 100명이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거의 자동화가 돼가지고요. 100명 근무하던 걸 한 5명 정도가 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중요성은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보면 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대한민국에 몰려있는 곳이 어디냐. 양질의 일자리가. 따지고 보면 어딜까요? 네, 서울에서는 강남이에요, 강남. 네. 강남을 떠나서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네. 시간이 지날수록 강남은 일자리가 더 증가가 하잖아요. 네. 다른 지역들은 일자리가 그냥 보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강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중심은 지금까지도 주택의 가격 중심은 강남 위주로 움직였으나 앞으로도 강남의 중요성은 뭐 그 어떤 시절과 비교해도 그 중요도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학군에 대한 문제 뭐 인지하셨겠지만 이제 뭐 정시 확대를 통해서 뭐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 가장 학군이 좋고 학원을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가장 좋고 특히나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입시생을 둔 학부모가 되거든요. 네. 교육제도 우리나라 엄청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렇게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던 와중에서도 전혀 불패가 됐던 게 이 강남 학군은 교육제도가 A로 바뀌든 B로 바뀌든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강남의 학군의 중요성은 꾸준히 유지됐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또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왔던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미래의 주택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요건들에 우리가 봤을 때 강남을 떠나서는 판단 자체를 뭐 강남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뭐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강남 홍보대사도 아닌데 이렇게 본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이 강남이 흔들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첫 번째 그 주택 가격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발 호재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개발 호재도 물론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일자리가 더 증대가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오른쪽에 삼성동을 위시해서 이쪽에 보면은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그리고 이쪽에 뭐 그 교통편의 증설, 그러니까 교통 개선으로 해서 용산과의 또 접근성, 저 양재부터 또 올라오게 되고, 양재 RNCD까지의 어떤 접근성 자체도 또 훨씬 좋아지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보면은 강남은 지금도 일자리들이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항상 이 만성 공급 부족 지역인데요. 거기에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는 개발 호재들이 또 붙어주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장래성으로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건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도 우리 하나 꿈의 그린이 뭐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개발 호재들도 실제적으로 이 9호선으로 바로 붙어 있게 되는 이 삼성동 쪽의 어떤 접근성 그리고 강남에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고 하지만은요, 거주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강남은 뭐 논현동은 오르고 삼성동은 떨어지고 청담동은 오르고 압구정동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하나의 유기적인 어떤 생명체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뭐 조금씩의 가격의 상승의 편차는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주택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모두 다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꿈의 그린 2차의 단점은 일단 규모가 되게 작다라는 거고 네. 주변에 이제 노년초등학교를 가야 되겠지만 초등학교까지도 가는 것도 뭐 상대 꼭 부모가 케어를 해서 가야 되겠고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굉장히 그 언덕이 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시내 한복판에 있고 물론 장점은 있죠. 그것들을 충분히 상쇄시켜 줄 만한 역과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아파트인 거고. 네, 맞습니다. 가격적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장점이 워낙 더 많은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매수 찬성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첨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아파트 알아보셨을 텐데 호가가 얼마죠? 지금 현재 9억에서 9억 2천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억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텐데 9억에서 9억 초중반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30평대잖아요. 네. 여기는 뭐 30평대부터 시작이 되는 아파트니까 자 30평대가 요즘 그 강북의 웬만한 아파트들도 30평대 얼마죠? 한 7억?
정도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너무 기준선을 낮게 잡으신 것 같고 요즘들 웬만한 아파트들은요, 뭐 마포라든가 그리고 영등포 일대라든가 신축이요? 강남권이 아닌 지역의 30평대 아파트들도 보통 12억, 15억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쪽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 아파트가 지금 여기 요런 작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세대 수가 더 증가가 됐고 뭐 역삼동 쪽으로 또 이동해 갖고 주변에 한화 꿈의 그린이든 이편한 세상이든 또 다른 아파트들이 이렇게 군집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 머무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겠죠. 네. 아무튼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강북의 웬만한 아파트 30평대보다도 싼 아파트 가격인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또 장래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매수하시는 게 또 기존에 내가 임대로 거주해 보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적극적인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 괜찮을까요? 시간이 괜찮을까요? 네, 짧게 단답형으로 좀 드릴게요. 예, 여기 이 가격대에서 제가 네.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어서 네. 주변에서는 그 학동 사거리에 네. 동현 아파트 지금 재개발되는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게 주변에 제안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는 어떤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재건축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네, 동현 아파트도 접근성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단지가 얘보다는 당연히 크잖아요. 네, 세대 수가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세대수예요, 세대수. 네. 그런데 이 단점을 좀 같은 강남 권역에 있으면서 맞춰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단점이 조금은 보완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격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가격에 대한 어떤 레벨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계속해서 같은 가격의 레벨을 보일 거니까요. 여윳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얘보다 조금 더 비싼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아,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